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하던 것 중에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처리를 했던 것 같은데,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이디를 입력을 받은 이 시점에 일단 공백 검증 완료를 하고요. 뭔가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받으러 가기 전에 지금 입력됐던 이 아이디가 사용 가능한 건지, 사용이 안 되는지, 이미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여기로 또 올라가야 될 거고요. 아이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밑에 비밀번호로 입력받으러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겹치는 회원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은 멤버스에 있을 거고,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는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요.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순회하면서 하나씩 대조를 해봐야겠죠. 그 말인즉슨 폼은 순회하려면 하나 필요할 거고, 그 안에서 if문으로 검증까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공백 검증은 당연히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검증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번복문을 열어서 멤버스를 순회할 겁니다. 이렇게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문 봐야겠죠. 자,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와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일치하는지 찾아요. 찾았을 때 일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치한다면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다, 사용 가능하다 메시지 보여주고 이제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가면 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거 지금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거 우리가 예전에 게시글 순회했던 거랑 사실상 똑같네요. 그러면 이런 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변수의 값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찾았다면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죠. 어차피 중복 체크 기능이니까 앞으로 회원 가입할 때 중복이 없을 거니 하나 찾으면 끝났어요. 이거 브레이크를 해서 이 번복문을 먼저 빠져나와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서 따지면 되겠네요. 얘가 true랑 같다. 얘가 true랑 같다라는 건 아이디를 찾았다. 아니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중복이 된 상황이니까 사용할 수 없다.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근데 그때도 이런 거 같이 보여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continue를 사용해서 다시 입력받으러 올라가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라면 그때는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네요. 사실상 이게 true랑 같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써도 똑같은 얘기겠죠? 얘가 true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진짜로 중복이 체크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멤버 조인. 지금 우리 멤버는 테스트 데이터 없으니까 회원가입 처음이에요. 이렇게 문제없이 가입이 됐고요. 한 번 더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미 사용 중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디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게끔 하고 있죠. 다른 아이디가 입력이 되면 문제없이 또 가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러면은 이제 문제없이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까지 완료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해봤던 이런 공백 검증이나 중복 체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게시물 관련 기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추가로 살을 찌워주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러면 회원가입은 전부 완료를 했는데 로그인 로그아웃을 진행하기 전에 MVC 구조로 변경하는 거 먼저 좀 더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MVC 구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이거 한 번쯤은 다 검색을 해 보셨겠죠? 제가 저번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M과 V와 C의 역할이 다 존재를 하고 얘는 이제 모델이었다, 얘는 뷰다, 얘는 이제 컨트롤러다,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보자면 이 모델이라는 건 데이터 뭉치 같은 느낌이에요. 데이터 덩어리들. 근데 실질적인 이제 의미로 봤을 때 컨트롤러와 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데이터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얘는 그냥 쉽게 화면이고요. 그다음 이 녀석이 로직 서버, 백엔드 서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디테일하게 따지면 더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 MVC에 대해서 막 깊게 쳐다볼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셨던 것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뷰 대신에 콘솔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의 뷰죠,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한계가 되게 많아요. 제대로 된 뷰가 없는 상황. 모델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진짜로 모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조금은 애매해요. 유사하게는 느낌이 있지만 애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도 크게 상관할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컨트롤러 정도만 직접적인 묘사가 좀 가능한데 이 컨트롤러는 또 구조를 세부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뉘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칭하죠. 자, 이게 C에 해당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세부적인 구조로 나뉘게 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진짜 컨트롤러,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요청을 받아들이는 녀석이에요. 서비스는 로직을 처리하는 녀석이고요. DAU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있는 녀석이에요. 우리 지금 데이터베이스 없죠? 근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실질적으로 없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녀석이 관련됐다라고 하면 DAO 쪽으로 사용을 할 거고, 로직 처리 서비스에서 해야 되고요.
요청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를 컨트롤러가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모델, 뷰, 뭐 한 번째 검색해 보셨을 때 제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서 한번 읊어드리긴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 그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건데요. 여기에 있는 근데 이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 이미지를 하나만 봐볼게요. 이게 더 낫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모델을 이쪽으로 칭했군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가 지금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이고, 여기가 뷰라고 하는 녀석이고, 여기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하게 사용이 가능하긴 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건데,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고객이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요. 이 요청을 첫 번째로 받는 게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요청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얘가 요청을 받고 그 받은 요청에 대해서 우리 DTO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티클이나 아니면 멤버 같은 거 이런 객체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녀석을 우리가 DTO라고 한다 혹은 VO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게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한테 이제 뭔가 이런 것 좀 처리해 줘라고 합니다. 그럼 서비스가 오케이 내가 처리해 줄게. 근데 이거 데이터베이스 건드려야 되네. 그럼 DAO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DAO야 이거 데이터베이스 건드려야 돼. 이런 것 좀 해줘. 그럼 DAO가 알았어 내가 데이터베이스랑 얘기해서 필요한 것들 가져올게. 뭐 필요한 거 처리할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해야 되는 기능들은 서비스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들렸다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과정으로 한 단계씩 다시 오는 거예요. DAO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가져왔고요. 그걸 다시 서비스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서비스는 처리할 거 처리하고 컨트롤러한테 다시 줘요. 그럼 컨트롤러가 최종적으로 받았죠. 이 받은 걸 뷰한테 넘겨요. 최종적으로 받아온 거를 이거 가지고 화면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뷰한테 줘요. 그러면 이 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그릴 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서비스 DAO 쪽에 있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들에서도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 이게 딱 우리가 하려는 MVC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한 게 아까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청을 받는다,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막 주고받고 처리가 된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화살표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MVC 구조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는 구조를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그 구조에 맞게끔, 역할에 맞게끔 코드를 다 분리시켜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안에 run이라는 메서드, 얘 안쪽에 로직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써도 문제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구조를 변경할 거예요. 왜? 얘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길래 구조를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이 구조는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에 따라 파일 자체를 좀 분리를 할 거고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통신을 할 수 있게 할 건데, 이렇게 구조를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역할별로 나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기능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 역할이 옌지 따져보고, 만약에 얘가 이 부분의 역할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기능이 안 돼, 그렇다면 이 역할을 담당하는 녀석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다 뭉티기로 하나로 쭉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처럼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코드 전체를 분석을 해야만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역할별로 분리가 되면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판단을 하고 고치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즉 유지보수가 쉬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웹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되게 빠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녀석인 만큼 이제 실제로 초기에 개발을 완료해 놓고 중간에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지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를 줘야 되는 웹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잘 사용을 해야 우리가 그 이후에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 이후에 수정하기도 편하게 된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가 되게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관리를 우리가 깨끗하게 잘 해줘야 번잡하지 않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웹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파일들이 필요하거든요. 코드들이. 걔를 역할에 따라 나누지 않고 한 파일에 몰아넣게 되면은 이 파일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별로 잘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나눌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대중적인 사용 패턴이 MVC 패턴이다. 이거 말고도 패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MV도 있고요, MVVM도 있고요, 뭐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MVC를 제일 많이 쓴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을 그림으로도 하나 표현을 해 볼 건데, 이 그림은 일단 이렇게 보죠. 자, 이게 지금 하나의 은행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행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게 이제 출입구예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최초로 맞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은행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은행에 딱 가면 우리를 최초로 반겨주는 사람, 이제 보안경찰 같은 역할로 이제 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뭐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저희를 한번 물어보죠. 그분이 우리의 방문 의도를 파악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적금하러 왔습니다, 뭐 대출 상담하러 왔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그거에 맞게끔 번호표를 뽑게끔 안내를 해주시고 그에 맞는 창구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겠죠? 그럼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1번. 그리고 그분을 뚫고 그분을 지나서 통과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스텝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창구 직원이 있겠죠. 뭐 여기는 예적금이고 여기는 뭐 대출이고 여기는 뭐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맞는 창구 직원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에 와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2번. 자, 그럼 창구 직원까지 만났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출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창구 직원이랑 얘기를 막 나눠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줍니다. 그럼 창구 직원이 우리 서류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대출금 꺼내다 주나요? 그렇지 않죠? 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출 서류를 작성해서 창구 직원한테 준다고 하면 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뒤에 있는 더 높은 사람, 그 높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여기 책상에 가서
지금 땡땡씨가 이렇게 대출 받으러 왔는데 서류 작성해서 냈는데 이거 대출 되는지 심사 좀 해주세요 해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그거 서류 가지고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심사를 한다. 여기가 이제 3번. 자, 근데 심사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대출금을 꺼내다 줘도 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고로 가서 이쪽에 있는 금고로 직접 가서 막 돈을 막 한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이렇게 꺼내다가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또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이제 괜찮다. 이 사람 돈 갖다 줘도 된다. 심사 됐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뒤에 있는 이 은행 금고에 가서 4번이 돈이 쌓여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다가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주면 얘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컨트롤러 서비스 DAO가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보안경찰분들, 이분들의 역할도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일단 잠깐 빼고 여기서부터 본다면 이 은행 창구 여기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확히 대출을 어떻게 원하는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일 녀석 컨트롤러, 그리고 실질적인 로직 심사 처리할 사람이 서비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금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제 DAO라고 하는 건데, 금고는 우리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DB가 되겠죠.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곳이니까 DB 대신 이제 금고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역할이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이 루트를 밟게 된다. 자, 그렇게 루트 밟는 행위를 제가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뭔가 그림이 이게 맞겠죠? 자, 여기가 이제 유저의 입장이고요. 사용자.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나 게시글 쓰고 싶어. 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딱 합니다. 그럼 이 명령어는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받아요? 우리 코드에서. 이 CMD가 받죠? 어디 갔어? 여기서 명령어 입력을 받아요. 자, 이 명령어 입력받는 이 행위는 앱 클래스에 있는 ru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앱이 되겠죠? 자, 명령어 입력 받았습니다. 나 게시물 쓰고 싶어. 그러면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 입력 받겠죠? 그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요청은 게시물 관련된 기능이니까 아티클 컨트롤러와 멤버 컨트롤러가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게시물 관련이면 아티클 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앱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이제 보안 경찰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가 들어와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쪽으로 가세요, 이걸 해주는 역할을 앱 클래스가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와서 처음에 한 말이 게시물 쓰고 싶어요, 뭐 가입하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나 짜장면 하나 먹고 싶어요 라고 그랬으면 너 나가 해야죠. 우린 그런 거 없어, 너 나가. 그걸 앱이 이제 해줄 거예요. 그렇게 역할을 만들 거고, 게시물 관련 기능이다.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당신 게시물 쓰고 싶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아티클 컨트롤러에 진입을 해요. 그럼 여기 와서 컨트롤러가 게시물을 쓸 수 있게 얘한테 기능을 제공해 줄 거예요. 제목 입력해, 내용 입력해, 입력과 출력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가 하나의 게시물로, 객체로 조립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조립된 객체는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이 돼야 되죠. 그렇게 아티클스에 멤버스에 저장하는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의 대체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하려면 이 역할은 DAO가 해야 되죠. 이거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를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럼 DAO가 얘랑 DB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립된 객체를 넘깁니다.
서비스한테. 그럼 서비스는 이거는 데이터 처리구나. 얘한테 다시 줘요. 그럼 얘가 받아다가 아티클스에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장이니까 돌아올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 없고요. 자, 이제는 사용자가 나 게시물 리스트 목록 보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럼 이쪽으로 가세요 했을 때 얘가 뭐 입력받을 거나 없고요. 그냥 사용자가 원하는 이 행위를 리스트 보고 싶다라는 행위를 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서비스는 리스트 보고 싶대요? 근데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갔다 와야 되네. 얘한테 말을 걸어요. 아티클스 꺼내와. 그럼 얘가 아티클스를 꺼내와요. 이렇게. 그럼 꺼내온 걸 서비스한테 돌려줘요. 그걸 컨트롤러한테 돌려줘요. 그걸 컨트롤러는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건데, 사실상 지금 서비스가 한 일이 딱히 없죠. 이거 어차피 데이터 처리네 하면서 자꾸 넘기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명령 전달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해놓고 얘는 하는 게 없어 보이니 그럼 이거 필요해? 여기서 그냥 일로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되진 않죠. 당연히 컨트롤러가 DAO한테 말을 걸면 그냥 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설령 진짜 지금 현재처럼 서비스가 하는 일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서비스를 우리는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얘가 하는 게 없어 보이는 이유가 기본적인 CRUD라서 그래요. 기본적인 CRUD는 결국 데이터 처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다른 느낌의 기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CRUD 중에도 좀 더 심도 있는 CRUD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얘가 할 게 생깁니다. 서비스가.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를 그대로 컨트롤러한테 주면 안 되고 여기서 한번 가공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기능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서 컨트롤러한테 넘길 거다. 이 서비스라는 녀석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필요한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코드를 좀 구성을 할 건데,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보세요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멤버 관련된 기능 하나를, 얘를 멤버 컨트롤러, 멤버 서비스, 멤버 DAO의 개념으로 분리를 시켜 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 드린 표본을 가지고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라는 구조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MVC를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회원가입을 만들기 전에는 게시글 관련 기능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게시글 관련을 MVC로 나눠서 보여드리면 사실상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회원가입을 만들어서 회원 관련 기능 이게 생겨야 제가 이거 가지고 MVC를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실습을 할 수가 있어서 회원가입을 좀 먼저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할 방식은 일단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 건데 패키지 당연히 분리시켜서 할 겁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 하나 더 만들어서 멤버 컨트롤러 라는 이름으로 클래스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멤버 서비스라고 하는 거 만들 건데 이 녀석도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로 만들어 낼 거예요. 다음 하나 더 멤버 DAO라고 할 건데 DAO라는 패키지로 구성을 할 겁니다. 이 DAO는 왜 DAO냐? 이거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승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한 클래스들을 좀 만들어 놓고 앱 쪽에서 처리를 해 줄 겁니다. 일단은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while문, 명령어 입력받는 while문에 들어가기 전에 멤버 컨트롤러 타입으로 멤버 컨트롤러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된 이 객체에 제가 전달을 좀 해줄 겁니다. 명령어 입력 받고 뭐 프로그램 종료하고 명령어 공백 검증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명령어가 뭐고 이런 부분부터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잘라내게 할 거고요.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면 멤버 컨트롤러에게 이런 메서드를 실행하게 해 라고 하는 걸로 코드를 바꿀 겁니다. 그럼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 여기 안쪽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던 파트를 전부 다 가져오게 됐어요. 자, 당연히 에러가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에러들은 하나씩 손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 sc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서 입력을 받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sc를 이 멤버 컨트롤러 쪽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생성자의 인자로 세팅을 해서 생성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낸 매개변수로 받아온 저 스캐너 sc를 전역 변수로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전역 변수에 백업을 해서 이 클래스 내부에서는 그냥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나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에러 나는 상황들 보면은 멤버스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것과 멤버 아이디라는 이 변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네요. 근데 어차피 멤버스라고 하는 녀석은 데이터베이스 대용품이었으니까 지금 컨트롤러에 있으면 안 되고 DAO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움직이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하나씩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자, 일단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멤버 컨트롤러까지 오는 거는 끝났습니다. 이러면 멤버 조인 입력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세요 해주는 거예요. 멤버 컨트롤러에 두 조인 하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왔고 이거를 이제 또 분리해서 서비스 DAO 쪽으로 넘길 건데 자, 이 중에서 멤버스를 건드린다. 얘가 데이터베이스 대용품이라 했으니까 얘를 건드린다 하는 거는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전부 다 넘어가야 돼요. 서비스 DAO 쪽으로. 그럼 얘를 먼저 잘라내기를 해주고요. 아니다, 이거 잘라내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멤버 서비스 타입으로 된 변수 하나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이 녀석 객체 하나 또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만큼의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 잘라내게 하면서 멤버 서비스한테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된 값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넘겨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필요해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결국 불린 값으로 어떠한 결과가 남아줘야 되는 거니까 중복이 됐다, 일치한다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을 true로 바꿀 게 아니라 return을 true라고 해주고 끝.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질 것이고, 이거 우리 게시물 관련 기능에서 메서드 분리했던 거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이쪽 하나 뒤로 넘기는 거 처리 끝. 그리고 나머지 또 입력이고 간단 검증이고 처리되다가 이 부분 멤버스에 추가돼야 되는 부분, 이것도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얘도 잘라내기. 멤버 서비스한테 조인 멤버라고 해서 이러한 메서드 하나를 처리하게끔 할 건데, 여기에는 이제 그 임자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로그인 아이디 하나, 멤버 아이디는 뒤쪽에서 처리하고,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이런 거 넘겨주겠습니다. 만들어주고, 이 안쪽에서 이런 처리. 그러면 실제로 멤버 컨트롤러에 있던 걸 서비스 클래스로 옮긴 것 뿐이에요. 문제없이 가지고 왔는데, 유틸에서 사용하는 얘는 어떤 클래스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할 거고, 자,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서비스가 아니라 DAO 쪽까지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지금 제가 생성자를 통해 이 객체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객체가 만들어져야만 이 녀석 가지고 리모컨을 누를 수 있게끔 될 거니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던 얘는 결국 DAO로 갈 거예요. DAO의 메서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처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했던 이 녀석들도 DAO로 넘어갈 것이다. 이거는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런 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멤버 DAO에게 조인 멤버라고 하는 걸 또 부탁해 해줘.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이러면 됐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에서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멤버 조인이다 라고 하면 사용자가 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의사표시 한 거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두 조인 메서드를 실행을 해요. 객체를 만들어 놨고 이 객체를 사용해서 두 조인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니까 이 녀석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기능 처리를 쭉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서비스한테 뭔가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서비스 객체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에게 이거 아이디 중복됐나 확인해줘 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그러면 얘가 오케이 내가 할게, 근데 이 녀석이 하는 일이라고는 DAO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DAO한테 말을 걸어서 그 결과를 받아오면, 이 자리에 결과가 남으면 그거 컨트롤러한테 돌려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DAO한테 가서 보면 결국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결과로 true든 false든 남겠죠. 그럼 그게 여기에 남고 그 남은 걸 다시 리턴하니까 이 자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을 여기에 넣어주게 되고, 사용해서 출력을 할 게 있으면 하고 넘어갈 게 있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데이터가 문제없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조인 멤버 이것들 가지고 회원가입 시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변수 인자 처리해주고 또 DAO한테 조인 멤버 해줘 라고 합니다. 진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까지 해줘. 이 녀석은 리턴이 없어요. 그냥 가져올 게 없으니까. 데이터에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끝날 거니까. 그래서 얘가 받아온 인자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멤버 아이디라는 값을 가지고 증가시켜서 조립해서 멤버스에 애드를 딱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서비스랑 DAO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티클 관련 기능을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로 다 처리를 하실 건데, 자, 아티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거지 가져올 게 없어요. 그럼 멤버 조인이랑 다를 바가 없고요. 아티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리턴이 뭔가가 필요할 거고요. 메서드에 그걸 잘 가져와야 되고요. 디테일도 마찬가지. modify는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델리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 잘 판단을 하시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 과중에 여기에 만들어놨던 이 getCMD 넘버라든가 getArticleByID라든가 이런 메서드들도 이제 여기 있을 수 없게 되겠죠. 어딘가로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걸 또 저장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은 꽤 넉넉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차분하게 해보시라고 시간을 좀 드렸어요.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 구조에 대한 이해만 뒷받침이 된다면 특별할 게 없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클래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만들어놨던 거 복사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필요한 상태로 좀 변경해 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꽤나 유사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메서드는 필요가 없을 테니 이제 제거. 그 다음에 DAO도 마찬가지. 여기가 articles가 될 거고, 여기는 article이 될 거고요. 여기도 article id가 될 거고, 이런 메서드는 제거. 그 다음에 서비스도 얘는 제거. 이렇게 좀 해주고요. 임포트 처리를 다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앱 클래스에 있는 기능들에 따라 하나씩 또 분리를 할 건데, 라이트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이트에 들어있는 이 녀석 잘라내기 해서 아티클 컨트롤러에게 라이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거는 두 라이트라고 하죠.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아직 객체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객체를 생성해 줘서 write 메서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복사해 놓은 걸 잃었네요. 이거는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던 거를 가지고 가서 처리하도록 하죠. 주 라이트 쪽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네요. 이만큼 해당하는 녀석을 아티클 컨트롤러의 주 라이트의 안쪽에다가 넣어줄 거다.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만 처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article id라고 하는 녀석과 articles라고 하는 녀석이 article DAO한테 가 있어요. 위쪽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과정을 또 밟아줘야겠죠? 이만큼을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녀석 잘라내기를 처리해 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몇 번 글이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결과값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원래 같으면 게시글을 작성하는 거에 리턴이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서는 하나 받도록 할게요. get이 아니라 write article이라고 해서 정보들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면 안되죠? article 서비스에다가 만들어주고 여기에 아까 전에 내용을 붙여넣기 일단 해놓고요. 그럼 여기는 id로 수정. 자, 그러면 서비스한테 얘가 왔는데 articles나 article id는 article DAO한테 있어요. 얘네들은 결국 article DAO에게 다시 한번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처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다면 이제 게시글 번호를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주는 번호는 지금 증가되어 게시물 객체로 조립되었던 이 값이겠죠? 얘가 돌아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가 남아서 컨트롤러에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 id 값을 가지고 사용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능 자, 리스트 처리할 건데 또 잘라내게 해주고 여기는 show list라고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붙여넣기를 하는데 결국엔 articles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articles의 사이즈도 따져봐야 되고 순회하는 과정으로 출력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articles를 가져오는 게 가장 먼저겠네요. 그러면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을 가져오는 로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왔을 때 리턴하는 게 articles면은 되겠네요. 그럼 데이터 articles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이 articles라는 변수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가져온 녀석을 가지고 사이즈가 비었냐 비었지 않냐 따져보는 거고 그리고 문제 없을 때는 그거 가지고 출력까지. 자, 근데 여기에 이제 continue라고 하는 녀석이 쓰여져 있어요. 얘는 이제 반복문의 위쪽으로 올려보내기 위한 용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이 명령어를 타고 들어왔을 때 article 컨트롤러에 있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continue를 만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끝나고 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if랑 else를 엮였기 때문에 이 녀석 else if 얘가 참이 되었을 때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얘가 끝나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코드가 else까지 종료가 돼요. 그럼 그 밑에 코드 없으니까 반복문 위로 올라가는 거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시점에 continue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그 즉시 메서드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리턴 타입이 없지만 어떤 값을 리턴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리턴만 적어주면 이 녀석 그 즉시 메서드를 종료하는 역할로 쓸 수 있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좀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쪽도 볼 겁니다. 이만큼 잘라내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아틀 컨트롤러에게 show detail이라고 할 거고요.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이 안쪽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cmd 필요하겠고요. 그럼 얘네들 우리가 만들어놨던 메서드들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cmd를 이 show detai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행되는 시점에 cmd가 필요해요. 근데 cmd는 여기서 만들어지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sc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러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넣어주려면 얘네들이 이 안쪽으로 cmd가 만들어진 밑으로 와야 되는데 이러면 얘네들이 반복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명령어를 입력받을 때마다 객체를 새로 만들겠네요. 이거는 적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cmd라고 하는 녀석은 생성자를 통해 처리할 게 아니라 그냥 메서드로 호출하는 시점에 인자 가지고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를 받아올 수 있게끔 매개변수로 처리를 일단 해놓고요. 맵에 있는 이 두 메서드 여기에 있으면 이제 못 쓸 거니까 이쪽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게 여기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 기능은 서비스로 넘어가게 될 거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 녀석들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퍼블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여기가 article service라고 하는 녀석한테 부탁해서 cmd 넘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article service한테 get article by id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continue 부분은 전부 다 return으로 처리해주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 쪽을 볼 건데 서비스에 articles 없죠? 그럼 이 녀석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된다? DAO까지 가야 된다. 여기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러면 DAO 쪽에서 articles 처리하는 거 문제 없을 거고요. 이 cmd 넘버 같은 경우는 DAO를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articles나 members 같은 거에 접근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cmd 가지고만 처리하는 거니까 서비스에 그냥 있어도 되겠네요. 위치를 이렇게 좀 잡아놔 주도록 하고요. 그럼 디테일 쪽 처리 완료. 다음 자, 이제 modify와 delete 처리할 건데 방식은 동일하겠죠. 이 녀석들 잘라내기. 이거는 실제로 뭔가를 행해야 되니까 그 modify라고 해주고요. 얘도 명령어가 필요해요. cmd를 넘길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주고 붙여넣기. 여기에는 이거를 달아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가져왔고 검사해서 출력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건드릴 게 없는데 수정 같은 경우는 찾아서 가져왔고 검사하고 입력 받았으면 입력 받은 걸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건드려야죠. 자, 여기서도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한데 이것 또한 여기서 직접 처리할 게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modify article이라고 할까요? 이런 메서드 하나를 실행을 할 거다.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넣어주고 근데 이 녀석도 결국에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건데 붙여넣기를 하고 나면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러 쪽에서만 알고 있는 것들이니 넘겨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found article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선 넘겨줘야만 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바꾸고자 하는 그 글에 해당을 하니까 그 글에 대한 정보를 뒤쪽으로 전달을 해줘야만 올바르게 해당 글만 변경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delete, 이거는 지우는 기능인데 이것도 가져와서 얘도 cmd가 필요할 거고 붙여넣기. 자, 이 녀석도 똑같습니다. articles에서 remove 해야 되는데 articles 여기 없죠. 그러면 이런 메서드 하나를 호출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DAO한테 바로 가죠. 그리고 실제로 remove 하는 그 코드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이것도 이제 지우고자 하는 게시물 객체를 여기서 알고 있어요. found article로. 그럼 이거 넘겨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글만 콕 집어서 지워낼 수 있을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정리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러면 이제 전부 모든 기능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make test data 같은 거, 이거는 여기 있을 수 없겠죠. 왜냐면 articles가 사실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DAO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미 갔고요. 그럼 얘는 여기 있어야지 맞아요. 이렇게 있어야 맞는 녀석인데, 자, 이 make test data 결국 앞쪽에서 호출해야 되니까 public 달아줄 거고요. 이것도 위치 조금만 더 바꿔주고. 자, 그럼 앱이 article DAO에 있는 이 녀석을 호출을 해야 되는데, 얘를 호출하려면 앱 쪽에서 article DAO를 직접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article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얘한테 없죠?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article 서비스,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article DAO에 있는 기능을 이 자리에서 지금 사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article 컨트롤러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여기서 이것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일단 그냥 하죠. 만들어주고, 이렇게 일단은 해줄게요. 객체 만들어서 얘부터 호출하고, 이 객체를 만드는 시점은 이 자리니까 프로그램 시작하고 명령어 입력 받기 전에 처리가 될 거고.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용 만들어졌대요. 확인해보면 잘 나오고 있고, 글을 써도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기능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전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뭐 회원 가입 같은 것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구조를 분리해 놓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앱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용자한테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뭔지, 나가고 싶은지, 아니면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는지, 이상한 거 입력했는지, 혹은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밖에 없어요. 이런 역할로 변경이 좀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기능 처리들은 각각의 컨트롤러가 이렇게 입력받고 서비스랑 통신을 해가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지금 당장은 약간 DAO와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중간다리처럼 사용이 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저 녀석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아직 우리가 기본적인 CRUD밖에 안 하니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뿐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리고 하는 김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 만들던 거 멤버도 좀 만들어 줄까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앞으로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같은 거 만들 건데 어차피 회원 가입하고 매번 로그인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회원도 아예 3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얘 같은 경우는 번호, 그 가입일, 정보 수정일 우리가 멤버 테이블에 멤버 객체에 똑같이 썼죠? 여기가 이제 로그인이 될 거니 로그인 아이디가 될 거니까 테스트 123 테스트 123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나서 이름은 user123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여기가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 그러면 테스트 1, 테스트 1, 유저 1이라고 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을 가진 녀석이 123, 123 이렇게 해서 3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호출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럼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2개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게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고 하는 이 구조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간단한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역할 분리를 좀 처리를 했어요. 이제 각각 역할에 따라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그 시점을 잘 파악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가능할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이대로 놓고 앞으로 기능을 더 추가해 나가도 큰 상관은 없긴 한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더 확실하게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일련의 과정을 좀 더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과정이냐면 우리가 사용자가 아티클 어쩌고 입력했어. 아티클 만약에 나 게시글 쓰고 싶어 라고 해서 아티클 write라고 하는 걸 입력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 앱이 정확하게 이 명령어를 판단을 해서 아 게시글 쓰기야? 그럼 너 일로 가 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왜냐면 여기서 아티클 write에 대한 equals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판단을 안 할 거고요. 근거를 더 없앨 거예요. 사용자가 아티클 어쩌고 했어? 그럼 아티클 여기로 가. 멤버 어쩌고 했어? 그러면 멤버로 가.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좀 더 역할 분배를 나누겠다라는 의미고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자, 제가 이런 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쪽에다가 컨트롤러 타입으로 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 여기에는 너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어요.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또 생성을 할 거고요. 이 컨트롤러 클래스는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상속을 줄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좀 이것저것 많이 활용을 해보기 위해 이런 과정도 좀 거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상속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러 타입을 활용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너를 가지고 있던 이 컨트롤러라는 변수에게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가 아티클 어쩌고야? 그럼 너 아티클 컨트롤러랑 연결해. 그리고 멤버 어쩌고야? 그럼 너 멤버 컨트롤러랑 연결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명령어를 또 한번 처리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스플릿을 사용해서 공백으로 잘라낼 거고요. 이렇게 잘라냈을 때 멤버 어쩌고인지 아티클 어쩌고인지는 0번 방에 들어있게 되겠죠. 잘라내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런 녀석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이것도 나중에는 의미를 가지게 될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아마 못하긴 하겠지만 할 수도 있으니 만들어 주고요. 일단은 이 녀석 구석을 걸어 놓을게요. 당장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조건 처리를 되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거를 당장 지우면은 안 되니까 주석을 좀 걸어 놓고요. 자, 여기를 컨트롤러 네임이 멤버다. 그럼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두 액션이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해라. 그리고 컨트롤러 네임이 아티클이다 라고 하면 아티클 컨트롤러의 두 액션을 실행해라. 이런 느낌으로 좀 갈 거예요. 그리고 cmd가 필요한 녀석들이 아티클 쪽에는 존재했으니까 여기다가 cmd도 하나 넣어줄 거고, else로 엮어서 이것도 멤버도 아니고 아티클도 아니야? 그러면 존재하지 않아. 여기까지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두 액션 메서드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 줄 거고 얘도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을 맨 위로 좀 올릴게요. 생성자의 바로 아래쪽에다가 멤버 컨트롤러 역시 마찬가지. 자, 이제 요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두 액션으로 메서드가 타고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바로 써야겠네요. 메서드 네임을 여기다가 넘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안 했어.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의 두 액션을 사용할 때 메서드 네임, 지금 명령어가 어떻게 입력되었는지를 판단해서 넘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메서드 네임을 가지고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할 텐데, 잘랐을 때 0번 방에 있는 게 아티클이니까 아티클 컨트롤러
제가 여기다가 지금 디렉션을 이렇게 걸었군요. 아, 이러면은 안 되겠다. 아, 이거 조금만 더 수정할게요. 점을 치고. 요렇게 가려고 만든 거긴 해요. 뭐가 됐든 어떤 기능이 됐든 이제 이 녀석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근데 이거를 처리하려면 구조적인 거를 좀 많이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일단 얘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 두 액션이라는 메서드를 아티클 컨트롤러와 멤버 컨트롤러가 상속을 받을 거니까 이거는 상속받은 대로 하기 위해서 얘는 어차피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버리고 추상 메서드로, 그러려면 얘가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녀석들은 무조건 구현을 해야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메서드 네임이 right랑 같아,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right가 아니죠, 멤버니까 join과 같아, 그럼 이 안에 있는 두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이제 이 과정들을 거쳐 온 거예요. 아티클 쪽을 생각해 보면은 두 액션 안쪽에서 조건에 따라 write, list, detail, modify, delete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두 액션이 그냥 실행되면 얘도 널 포인트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일련의 처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변경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아티클 컨트롤러 쪽은 이대로 두고, 지금 제가 얘 했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케이, 지금 하려고 하던 이 내용은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원복을 좀 시킵시다. 내일 차근차근 다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컨트롤러 없애고 여기도 돌아가요. 이거 없애고 이거 살리고 얘도 필요 없고, 왜냐면 여러분들 기록을 남겼을 때 괜히 애매하게 섞여 있으면 헷갈리실 거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좀 돌려놓은 상태로 제가 또 저장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상태로 일단 공유를 남기도록 하죠. 기본적인 MVC 패턴 구조 적용한 것까지, 그리고 내일 수업에서 방금 전에 하려고 했던 거 다시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